자,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자, 앞 시간에, 앞 영상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가 아까 183번, 우리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에 제정이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부속 자재입니다. 앞 영상에는 26조 복합 자재에 대한 실무 모형 심의에서 이 기준을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이걸 살펴볼 겁니다. 자, 크게 한번 볼게요. 우리 183번 영상에 보시면 27조 외벽 복합 마감 재료의 실물 모형 시험입니다. 외벽 보십니다. 자, 외벽 마감 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되는 경우 뭡니까? 여기. 자, KSF 8424의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불련 재료인 경우에는 제외한데 돼 있죠. 요겁니다. 요거. 결과치가. 자, 여기 보시면 자, 결과치부터 볼게요.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외부 화재입니다.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 레벨 2 이런 게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험체 계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하나의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도씨 이상 초과하지 않을까.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는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 시험체 계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에 내부 열전대의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도 이상 초과하지 않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시험 기준이고 이게 성능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벽 마감 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이 됐죠.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182번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금필방 규칙 개정 사항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2022년 2월 10일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24조 8항입니다. 자, 6항 7항에 따른 마감 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되는 경우에 됐습니다. 6항 7항은 지금 8항이죠. 6항 7항은 외부 마감 재료에 대한 단일 이런 재료로 된 겁니다. 근데 둘 이상의 재료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갖출것 같아서 마감 재료를 구성하는 재무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곳입니다. 기준에 따라 실물 모형 시험 한 결과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게 기준이죠? 충족할 것. 그래서 기준명하고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KSF 8414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방법이 뭔지. 자, 봅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화재보험협회에서 나온 방재와 보험이라는 협회 이제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2022년 볼륨 182호에 있습니다. 보면 외벽 마감 재료 실대형 화재 안전 평가 방법 KSF 8424 판정 기준 및 고도를 위한 제한 이렇게 한번 실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줄친 것부터 해가지고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머릿말. 자,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경우, 성기 화재로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으로 나눠진다. 연료지배형은 이렇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반면 환기지배형 화재는 화재실 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실 내에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미연소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 미연소 가스는 계구부를 통하여 외부의 공기와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 분출하염을 형성시켜 분출하염은 화재 시 상층부 또는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가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런 게 제일 보여주는 게 2015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이걸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해당 아파트 외장재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문제가 많은 드라이비트로 사용했었고, 드라이비트 외장재는 분출화염으로부터 발생한 복사 및 대류열 전달 매체가 되어 화재 확산이 일조했으며 그 결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건축물 외벽 마감재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로 및 안전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향후 복합자재 두 가지적 재료로 된 부분이 요 기준이 들어가지고 지금 2022년 개정이 됐죠. 따라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고에서는 한국산업규격 KSF8414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외 각국의 외벽 마감재에 대한 화재 안전성 평가 항목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외벽 마감재에 대한 화재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한 고도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자, 제정 배경은 이렇습니다. 급증하는 고층 건축물 화재를 쭉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제정하여 외벽 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지만 그러나 법령만 제정되었을 뿐 이를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험 방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2019년 건축물 외벽 마감재에 대한 실규모 화재 위험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으로 한국산업표준 KSF8414가 제정되었으나 이 또한 이미 표준으로 법정이 강제성이 없어 현재까지도 지편 단위 시험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이면서도 보다 정량적인 화재 위험성 평가가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행정 예고 중인데 지금 이게 도입돼 가지고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험 장치 볼게요. 자, 이거 조금 확대를 좀 시킬게요. 축소를 좀 시킬게요. 자, 보십니다.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자, 자, 보시다. 시험 장치는 바탕벽에 따라 콘크리트 바탕벽과 강제 철골 구조를 구분한다.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 네, 강제 철골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럼 철골 구조면 이게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세겠죠. 철골, 이거 이제 콘크리트고, 이 샘플은 콘크리트 샘플입니다. 시험 장치는 그림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화재실인 연소실과 계구부 그리고 분출된 화염이 노출되는 외부 바탕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모든 시험 장치는 수직의 주벽과 이게 주벽이죠. 주벽과 측벽, 이 측벽입니다. 측벽이니까 이게 기역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벽 하단에 연소실을 배치한다. 여기가 연소실입니다. 연소실 이렇게 불이 나오면 이게 이제 화염이 이렇게 나옵니다. 배치하며 화재 시 계구부를 통한 분출되는 화염으로 인한 외벽 마감재의 화재 확산을 제한하며 상층부로부터 화재 전파 및 화재로 인한 시스템 전반에 발생하는 손실을 평가한다. 시험 장치의 개요는 주벽은 폭 2,600, 높이 8,000. 그래서 2,600, 이게 6,000, 2,000. 이게 2,600입니다. 들어가면 8,000이죠. 하면 측벽은 폭 1,500 이상입니다. 같은 높이로 직각을 이용하며 연소실은 가로 2,000, 세로 2,000 계곡을 통해 구획실로 가래 세로 1,500, 세로 1,000, 높이 1,000 이상의 목재 그립부를 설치해서 열원으로 사용한다. 이 열원은 30분 동안 3MW의 열 방출을 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열해야 된다. 시계상에서 주벽, 측벽, 기역자로 세우고 연소실에서 목재를 떼어서 불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중요한 열전대 설치입니다. 보시면 열전대는 여기
연소실에서부터 2,500 떨어져 가지고 여기 연소 열전대를 합니다. 여기 5개, 여기 측벽에 3개. 그래서 이 위치를 레벨 1이라고 합니다. 레벨 2는 여기입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500, 500, 500, 500 떨어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다음에 측벽에 5개. 여기가 이렇게 되고 레벨이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열전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화재를 이렇게 해서 태웁니다. 그래서 판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쭉 한국표준산업규칙 8414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 2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우리 고시에 나온 부분 있죠. 그래서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는 자 레벨 2에서 30초 동안 600도 초과하지 않을 것. 여기죠. 레벨 2. 레벨 2에서 30초에 600도 초과하지 않을 것. 내부는 여기 보면 내부도 있고 이 뒤에 보면 바깥에 외부 있고 안에는 내부입니다. 여기는 내부고 여기는 보고 이 바깥에 보면 외부가 또 있습니다. 15분 이내 레벨 2에 계곡으로부터 30초 동안 600도 넘지 않아야 된다. 되고 이렇습니다. 이건 약간 외벽 마감 시스템의 수직 수평 내부 확산 하임에 대해 열전대로부터 계측된 온도 데이터만으로 활용하여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화염 확산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진 외벽 마감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화재 안전 평가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여기 보시면 3번을 보면 이제 국외 기준을 해놨는데 약간 조금 국내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외국에서 하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시켜 놨습니다. 여기도 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외벽 마감재에 대한 국외 시험 방법 평가 항목인데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게 수직, 그 다음에 수직, 수평, 내부 요건 하네요. 수직하고 수평하고 내부 화산 하염하고 그 다음에 열재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바닥면과 외벽만 접촉부, 분소, 낙하물, 연기, 세부사항 뭐 이런 거는 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는 그 외국은 뭐 하는 것도 안 하는 거 있고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맺은 말입니다. 맺은 말은 자, 국내의 경우 기존 10편 단위의 재료 시험에서 벗어난 실대형 시험으로 통한 외벽 마감 재료의 화재 안전성 평가로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지금은 전환했죠. 옛날 간행물이라 그래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건축물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내딛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국내는 화재 안전성 판정 기준이 온도에 따른 화재 확산만을 평가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외벽 마감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확산 시나리오를 반영한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다 보니 강화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국내도 외벽 마감재 제조사별 다양한 조건으로 실대형 시험을 통한 국내 산업계 시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외벽 마감 시스템의 다양한 화재 확산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보다 면밀하게 판정 기준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용된다. 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딱 25점 저는 딱 정리해서 시험장 가서 잘 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